지난주 친구랑 용산에서 족발에다가 소주를 마시고 2차 가서 생맥주를 마시는데 마침 주점에서는 옛 팝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친구는 자기가 좋아하는 팝송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얘기해 주었는데 그 중에 You Light Up My Life가 있었습니다. 이 곡은 영화의 OST로서 옛날에 TV에서 본 기억이 있어서 이게 내용이 짝사랑 또는 외사랑에 대한 이야기라고 언급을 해줬는데 나중에 찾아보니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고 여튼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룬 이야기는 맞았습니다. 해서 노래와 그 배경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데뷔분의 노래로 알고 있는 이 곡은 같은 제목의 영화 OST가 원곡입니다. 그러니까 데뷔분의 노래는 커버곡이랄 수 있겠는데요. 그럼 원곡의 가수는 누구냐? 영화를 보시면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 곡은 여배우가 직접 부르는 것은 아니고요. 따로 녹음을 한 가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케이시 시식이라는 우크라이나계 미국인으로서 다양한 음악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주로 CM송 가수로 영화 작품 속의 여주인공과 같은 활동을 하였습니다. 잠깐 영화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아버지와 함께 코미디쇼를 하는 로리는 가수와 연기자가 꿈입니다. 그 꿈을 향해서 코미디쇼가 없는 시간에는 오디션을 보거나 알바로 CM송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던 중 크리스라는 남자를 우연히 만나 하룻밤을 보내고 마는데요. 크리스는 계속 만나기를 원하였으나 로리는 이미 약혼자가 있었습니다. 결국 크리스는 그녀를 보내주었고요. 이후 우연히도 영화를 위한 오디션장에서 그를 만났는데요. 그는 그 작품의 감독이었던 것입니다. 오디션을 잘 마친 로리는 바로 주연 여배우로 캐스팅이 됩니다. 이후 감독과 여배우로서 잦은 만남이 있었고요. 이런 과정에서 로리는 크리스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되면서 급기야 약혼자에게 이별을 고합니다. 한편 크리스는 또 다른 여배우를 만나 그녀를 주연으로 캐스팅을 해버렸는데요. 이 사실을 다른 사람을 통하여 로리에게 전달합니다. 이에 당황한 로리는 그의 집으로 찾아갔는데요. 여기서 크리스는 캐스팅한 여배우 그리고 스태프들과 저녁을 먹으러 떠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로리는 크리스가 더 이상 자신에게 미련이 없음을 확인하고 슬픔에 빠집니다. 코미디 공연을 하면서 결국엔 울음을 터뜨리고 아버지에게 더 이상 함께 코미디를 할 수 없음을 밝힙니다. 그리고 로리는 새로운 꿈을 찾아 뉴욕으로 떠나면서 영화는 끝을 맺고요. 그녀가 부른 영화의 OST는 차트 1위에 오릅니다. 이 영화를 만든 사람은 조 브룩스라고 하는데요. 주제가인 이 곡 역시 그가 만들었습니다. 여주인공은 디디 콘이라는 배우였고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노래는 케이시 시식이 불렀습니다. 디디는 영화 속에서 립싱크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 감독이 문제가 있는데요. 영화의 메인 테마는 물론 영화 속에서 쓰인 여러 곡들을 케이시의 목소리로 담았습니다. 그는 작곡자이자 이전에 광고 음악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영화와 OST를 만들고 나서 배급사를 찾지 못해서 한참을 묵혀두고 있었는데요. 결국 배급사를 찾아 개봉을 앞두고 워너브로더스를 통해서 테마곡 싱글을 다시 녹음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조 브룩스는 원래 가수였던 케이시 시식을 부르지 않고 당시의 유명 스타인 팻분의 딸인 데뷔분을 데리고 이 곡을 녹음하였습니다. 이 싱글은 OST 싱글과 같은 시기에 발매를 하였고요. 그러면서 OST에는 원곡 가수인 케이시 시식이라는 이름 대신에 오리지널 캐스트라고 표기를 하였습니다. 한편 두 곡에 대한 대중들의 평가는 차이가 컸는데요. OST 버전인 오리지널 캐스트 곡은 빌보드 핫백 차트 80위에 머문 반면에 데뷔분의 곡은 무려 10주간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캐시박스와 캐나다 차트도 탑을 차지하였습니다. 이 덕분인지 영화의 OST 앨범은 빌보드 200 차트에서 17위까지 오르며 골드 앨범을 기록합니다. 이로 인해 You Light Up My Life는 아카데미와 골든글러브 베스트 오리지널 송 부분을 수상하였고요. 그래미 송 오브 더 이어 부분도 수상을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대박이 났죠. 문제는 OST 가수인 케이시와 감독 조와의 문제인데요. 이 둘은 이미 광고업계에서부터 아는 사이였는데요. 조 브룩스가 케이시 시식을 캐스팅하면서
조건 같은 것이 명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조는 시식을 영화에 출연시키기도 했는데요. 이런 일련의 작업에 대한 보수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식은 조 브룩스를 상대로 소송을 벌였는데요. 이후 그녀는 안타깝게도 1998년 44세에 이른 나이에 사망을 하였고요. 조 브룩스는 2009년 다수의 피해자에게 오디션을 빙자한 강간과 성적 학대의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는 재판이 열리기 전인 2011년 자살로 보이는 사체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영화의 내용이 어쩌면 감독이었던 조 브룩스와 케이시 시식과의 관계에서 어떤 영감이나 소재를 찾을 수 있게 되는데요. 영화에서처럼 오디션에서 캐스팅의 권한을 가진 감독 조 브룩스와 광고 음악의 가수로 일을 하는 케이시 시식의 모습이 겹쳐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브룩스는 업계에서 경험한 자신의 일들을 소재로 영화를 만든 것 같습니다. 케이시는 성공적인 가수로서 활동을 하지는 못하였지만 이후 광고 음악 가수로서 많은 활동을 하였고요. 모국인 우크라이나의 음악에도 많은 노력과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녀의 대표적인 광고 음악은 포드 자동차였다고 하는군요. 1981년부터 1998년까지 했다고 합니다. 한편 데뷔부는 이 노래 한 곡으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는데요. 노래의 대성공 외에도 그녀는 1978년 그래미에서 최고 신인 아티스트상을 수상하였고요. 1977년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페이버릿 팝 싱글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이후 데뷔부는 컨트리와 CCM 가수로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아무튼 대중적인 대히트를 한 곡인 만큼 또 여러 아티스트들이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리앤 라임즈는 1997년에 발표하여 빌보드 핫100 34위에 올랐습니다. 페리 코모는 여러 차례 공연에서 불렀고요. 2000년 CD로 발매되었습니다. I'd sit by my window. 자니 매티스는 1978년 You Light Up My Life라는 앨범을 통하여 발표했습니다. 잉글버트 험퍼딩크도 1978년 그의 앨범 Rest of Romantics에 수록했습니다. 휘트니 휴스턴은 2002년 앨범 Just Whitney에 실었습니다. 아일랜드의 보컬 밴드인 웨스트라이프는 2006년 The Love 앨범에 수록하였고 이 앨범은 영국 앨범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1977년 캐나다의 가수 앤 르니가 프랑스어로 불렀습니다. 멕시코의 팝 가수인 유리는 1978년에 발매한 첫 번째 앨범에 Tu Iluminas Mi Vida라는 제목으로 녹음했습니다. 아메리카스 갓 탤런트 시즌 1 우승자 비앙카 라이언은 2006년 데뷔 앨범에 실었습니다. 여기까지 노래 You Light Up My Life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